층리, 아까 말했죠. 퇴적층이 쌓여서 한 층 한 층을 층리라고 하고 합쳐져 있으면 지층이라고 불러요. 이런 층리들을 관찰을 해서 특징적인 층리들이 나타나는데 점입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점입층리라고 하는 건 점점, 점차적으로 달라진다. 뭐가? 층리의 입자 크기가. 그래서 점이층리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층리면 동일한 입자 크기의 지층들이 쌓여요. 한 층 한 층은. 근데 여기는 쌓일 때 입자 크기가 다양한 형태가 한꺼번에 쌓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호수나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다도 깊은 바다예요. 심해. 심해 환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속 환경이에요. 깊은 물속 환경에서 쌓일 때 나타나는 환경이 점이층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이층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발견되는 건 저거예요. 이쪽은 알갱이가 좀 크죠, 아래쪽은. 이쪽은 좀 다르죠. 점점 입자 크기가 달라진다 해서 여기를 점이층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퇴적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역전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이 지층이 뒤집어진 지층이냐 안 뒤집어진 지층이냐. 두 번째는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퇴적이 됐는가. 자, 우선 점이층리가 발견이 되면 여기 심해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거 1차적으로 알 수 있지. 그죠? 그래서 퇴적 당시에 어떤 환경에 이 지층, 근데 저게 산 중턱에서 만약에 발견이 됐어. 그럼 쟤는 융기한 거예요. 융기하는 거라고 하는 건 해수면보다 높아지면 융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이 솟아오르거나 해수면이 낮아지면 융기예요. 융기라고 하는 건 그래요. 두 가지 다 융기예요. 해수면이 낮아지거나 육지가 해수면보다 위로 솟아오르거나 둘 다 융기인데 땅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육지, 산 중턱에서 발견이 되면 이건 예전에 바닷속 환경이었나 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것만 가지고 또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보통은 화석을 어떻게든지 찾아요. 화석을 찾아서 바다 생물들이 만약에 있다. 바닷속 환경이 융기됐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선은 깊은 바다야. 깊은 바다, 바닥에 퇴적물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들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겠지. 어찌어찌해서 퇴적물들이 유입이 된 거야. 그럼 처음에는 퇴적물들이 쏟아지는 속도가 있으니까 입자 크기가 좀 작더라도 가볍더라도 좀 빨리 쏟아질 수 있는데 깊은 바다로 내려오면 물에 의한 마찰 때문에 입자가 큰 애가 먼저 밑에 쌓이겠지. 먼저 떨어지겠지. 제일 밑에 입자가 큰 애가 쌓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가 점점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쌓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에 의한 마찰 때문에 가벼운 아이들은 둥둥 떠다니다가 천천히 떨어질 거고 무거운 애는 쑥 가라앉겠지. 그러니까 동시에 퇴적물이 유입이 되더라도 쌓여있는 것들을 보면 아래쪽에는 입자가 큰 애가 먼저 쌓여있고 위쪽에는 입자가 작은 아이들이 쌓여서 이렇게 저것처럼 입자 크기가 다른 형태가 이렇게 분리돼서 점이 형태로 층을 이룬다라고 해서 점이층이에요. 한번 퇴적이 끝났어. 또 퇴적물이 들어와. 여기 또 쌓이겠지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가 또 층리야. 그러니까 층리야. 이 지층이고 나중에 한 층리가 입자 크기가 다르게 쌓였대서 점이층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됐나요? 또 다음에 퇴적물이 유입이 돼 쌓이면 또 이런 형태로 쌓이겠지. 이거는 어떤 환경에서? 바닷속 환경에서는 매번 퇴적물이 유입될 때마다 점이층리를 이루면서 쌓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층에서 퇴적물이 발견이 됐는데 지층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발견됐어. 그러면 이쪽이 아래쪽이고 위쪽이 위쪽인데 원래 아래쪽에는 입자가 큰 게 쌓이고 위쪽에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잖아. 이걸 점이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래쪽에 입자가 작고 위쪽에 입자가 큰 애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 이걸 역전된 거죠. 그래서 역점이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찌어찌해서 지층이 역전이 됐다. 예를 들면 자 일반적으로 퇴적이 될 때는요 아래쪽이 늙은 땅이고 위쪽이 젊은 땅이야. 이렇게 퇴적되니까 그러니까 2층이 더 늙은 땅, 젊은 땅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퇴적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제일 늙은 땅이고 오래된 땅이고 얘가 제일 젊은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래쪽에 입자가 큰 게 쌓여있을 거고 위쪽에 입자가 작은 게 쌓여있을 텐데 얘가 행압력을 받아. 행압력을 받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뒤에서 배울 거야. 습곡이래. 습곡. 층이 휘어. 행압력이란 이렇게 누르는 거야. 눌렀다 휘지. 근데 양쪽에서 누르는 축이 같지 않아. 엇갈려 이렇게. 그럴 경우엔 이렇게 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제 뒤에 또 배울 거야. 이건 옆으로 휘어진 습곡, 그래서 횡하습곡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입자가 크고 여기가 입자가 작아. 알겠지? 얘가 입자가 크고 입자가 작은데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얘가 풍화침식 작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위가 깎여. 이제 이것만 있지. 그럼 여기 층은 위쪽에 입자가 크고 아래쪽에 입자가 작지. 이 지층은 뒤집어진 거죠. 이걸 역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 구조에서 역점이층이 나오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지층이 위아래가 뒤집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전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받으면 역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퇴적 구조가 일반적인 동일한 층 하면 뒤집어져도 모르잖아. 그죠? 근데 역점이층, 그러니까 이 점이층에는 뒤집어져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환경은 힘의 환경, 역전 여부 알 수 있다. 상하에 따라서 아래쪽에 입자 큰 거, 위쪽에 입자가 작은 거. 오케이? 자, 다음 사층리. 이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요? 경사사자예요. 경사사. 그러니까 경사진 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환경이냐? 물이나 바람이 일정한 흐름으로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져요. 방향성. 그럼 방향이 바뀔 때마다 층이 조금 구조가 바뀌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자, 이것도 사층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층리는 해수면과 나란하게 쌓입니다 라고 했었어. 기억나세요? 일반적으로는 층은 해수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쌓여요. 이게 층리야. 그래서 층리는 항상 이렇게 평행한 형태가 되는데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어떤 곳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 여기에 무슨 거대한 돌덩어리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모래바람이 불다가 팅 하고 간다? 넘어가겠지? 팅 하고 넘어가겠지? 이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이쪽은 바람 안 불지? 팅 넘어와서 여기 쌓이는데 이렇게 바람 불어서 쌓이니까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이고 계속 바람 불어서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여요. 자, 이 원리는 뭐냐면,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퇴적물이 여기 잔뜩 있어. 퇴적물이 이렇게 민다. 그럼 얘네가 쏟아지겠지. 이 쏟아질 때 1번처럼 쏟아질까요? 2번처럼 쏟아질까요? 3번처럼 쏟아질까요? 1번, 2번, 3번. 누가 봐도 1번. 그러니까 얘네들이 쏟아지다가 이렇게 쌓인 거 아니야.
우리가 모래를 이렇게 밀어서 내리면 물론 이쪽부터 쌓이겠지만 끝내는 밀었기 때문에 위에서 놓은 게 아니라 밀었기 때문에 쏟아지다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쌓여있네 하고 여기서 또 밀어. 두 번째 다른 흙을. 당연히 이렇게 쏟아지겠지. 이렇게. 또 밀어. 다른 흙들을. 그러면 이렇게 쏟아지겠지. 이렇게. 언제까지 되냐면 이게 평지가 될 때까지. 이해됐어요? 아래로 볼록 중력 때문에 아래로 쓱 가라앉으면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지층이 발견이 되면 경사가 진 지층이다라고 해서 사층리라고 불러요. 자, 이 사층리가 발견이 되면 사층리는 이렇게잖아. 선생님이 조금 아이디어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서 지층이 발견이 됐대. 내 지층이 이렇게 발견이 됐대. 경사져 있지. 이런 경우를 사층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요렇게 된다 그랬지. 최적 순서를 알 수 있다. 얘가 제일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퇴적이 된 거고 이것도 뭘도 알 수 있냐면 바람이나 물이 흐른 방향도 알아. 이렇게 흘렀어. 그래서 얘부터 쌓은 거야. 1번, 2번, 3번, 4번. 얘랑 똑같죠? 쌓이는 순서가 4번부터 쌓이는 쉽지 않아. 그지?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다고 했으니 이쪽이 아래쪽이고 이쪽이 위쪽이에요. 이런 과정을 섞여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기 때문에 이 뒤쪽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곳에 퇴적이,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퇴적이 될 수가 없어. 침식이 일어나지. 근데 이런 특정 환경에서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되잖아. 이렇게 퇴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발견이 되면 사층리 형태로 띄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어떤 지층이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발견이 됐대. 위로 볼록. 이거는 역전된 거예요. 여기가 위쪽이고 여기가 아래쪽인 거예요.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역전된 사층이에요. 실제로는 얘가 더 늙은 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왜냐면 지층이 이렇게 쌓일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쌓이는 형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쌓이는 형태를. 사층이. 그래서 역전 여부도 알 수 있고 물이 흐르는 방향도 알 수 있고 방향성도 알 수 있고. 오케이? 사막이라든지 물이 흐르는 곳, 물이 흐르는 곳에서 이런 형태의 구조를, 이런 형태의 지층 구조, 지질 구조를 발견을 하게 되면 환경과 그 다음에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연은의 연자가 무슨 연자일까요? 물결 연자예요. 물결. 그래서 물결의 흔적이에요. 물결 자국. 그러니까 이 연은은 얕은 물밑,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천의 환경이라고, 얕은 바다. 어디냐면 갯벌 생각하시면 돼요. 갯벌 가면 볼록볼록 하지. 그게 연은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이 연은도 조금 전에 이건 옆에서 본 거고, 이것도 옆에서 본 건데 이건 위에서 본 거잖아. 위에서 보면은 여기 표면에 연은 자국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얕은 바다거든요. 얕은 바다. 근데 재미있는 건 물이라고 하는 아이가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잖아. 얕은 바다 항상 바닷가 가서 보면 파도가 살랑살랑 치고 있지. 물입자는 살랑살랑 치고 있을 때 파도가 치는데 실제로 오는 게 아니라 뭐만 하냐면 파도도 뭐니까 파동이지. 파동은 매질이 뭐만 하지? 전달만 하지. 매질이 이동해 안 해? 안 해. 매질은 전달만 해. 근데 이제 보통은 파도라고 하는 건 파동을 이러니까 위아래로 수직 운동을 하는데 물입자는
회전 운동을 해요. 이렇게. 그렇대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 안에서 물입자 나갈 때 이렇게 원래 내놓으면 멀리서 보면 이 물입자 퍼닥치는 거 보면 이렇게 물입자가 회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갈 때 바닥을 보면 이렇게 깔고 나가요. 갯벌 있는 곳은 밀물과 썰물이 존재하지. 물입자가 운동을 하는데 나갈 때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들어와요. 바닥을 그럼 긁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나갈 때도 계속 회전을 하면서 나가니까 썰물이 되니까 이렇게 바닥을 긁고 나가고 밑에가 부들부들하니까 들어올 때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물 빠지면 이제 여기 물 빠졌잖아. 지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깎인 자국. 여기는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 지금 경사지게 그렸는데 갯벌이 경사가 1도도 안 되지. 그러면 평지처럼 보인단 말이야. 선생님이 약간 경사지게 그렸는데 이거를 거의 평지처럼 해서 이제 다시 그려드릴게요. 거의 평지야. 바닷물이 나갈 때 이렇게 깎고 나가. 들어올 때 이렇게 깎고 들어와. 바닥을. 그러니 지층이 이렇게 쌓여요. 이쪽은 깎여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남았는데 나중에 여기 위에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채워져서 퇴적이 됐대. 이렇게 옆에서 발견이 됐어. 그래서 옆에서 보면 물결 자국이에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걸 연은이라고 불러요. 단면. 이렇게 뾰족한 쪽이 위쪽이고 이렇게 돼 볼록한 쪽이 아래쪽이에요. 위아래 구분되지. 연은도 역전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지층에서 이렇게 생긴 지층이 발견이 되면 역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가 얕은 바다 환경이었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생성되는 이유는 알겠죠? 아래쪽 바닥을 밀물과 썰물이 있는 곳에서 침식작용에 의해서 깎였는데 그 깎이고 나머지 퇴적된 부분을 옆에서 보니 물결 모양처럼 나타나더라. 이건 위에서 본 그림이고, 위에서 본 그림은 우리나라의 갯벌 그림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갯벌 가서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하죠. 그게 물결 자국이고요.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왜냐면 이 면을 보고는 역전 여부를 알 수 없으니까 이 면을 보고 과거의 퇴적 구조를 보고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건열. 건자가 무슨 건자일까요? 마를 건자. 열은 틈 열자. 말라서 틈이 생겼다. 우리 균열 이야기하지. 균열. 벽이 막 균열되고 있다. 그치? 건열도 마찬가지. 위에서 보면 여기가 이게 틈이 있죠. 틈. 이런 틈. 이게 이제 말라서 틈이 생긴 거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건조한 시기가 있었던 곳. 근데 안 건조했다가 건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언제 보냐면요. 농에서 벼 수확하고 나면 논바닥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기서 모내기 봉사활동 가보신 분? 봉사를 안 하죠? 지금 이제 곧 모 심을 때 됐죠? 뭐가 뭔지는 아시죠? 감사해요. 모를 지금은 기계가 심는데 옛날 자료 화면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못줄을 잡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죠. 옛날 무한도전에서 참 많이 했는데 벼농사 짓기. 무한도전은 폐지됐지만 무한도전은 영원하죠. 무한도전을 방송하는 채널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심어요. 근데 걔네들이 못줄 잡고 여기다 심을 때
거기 물이 가득하지. 그러니까 손으로 눌러서 심을 수 있는 이유가 물이 가득하니까 밑에는 진흙밭처럼 말캉말캉하게 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 물을 먹고 벼가 자라. 그러니까 벼를 수확할 때는 물이 한 방울도 없지. 수확하고 나면 이제 높바닥은 물이 정말 사라지니까 쩍쩍 갈라져. 그게 건열의 형태예요. 여기 건열은 옆에서 보면 원래는 촉촉했는데 여기가 이제 위쪽이야. 공기 중에 노출된 곳, 아래쪽. 공기 중에 노출된 곳은 더 건조하지, 땅속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어릴 적에 손 틀 때 손 봤나? 남학생들 손 많이 텄잖아. 막 쩍쩍 갈라져 찢어지지. 위쪽은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 막 살 속까지 찢어지진 않지. 그러니까 위쪽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래로 가면 갈수록 좀 덜 갈라져. 이렇게. 그래서 뾰족뾰족해요. 아래쪽은. 여기에 퇴적물이 쌓여서 나중에 이렇게 발견이 되면 여기는 과거에 이 지층이 쌓일 때 노출돼서 건조해진 적이다. 그래서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이고 벌어진 쪽이 위쪽이에요. 이런 형태를 건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지층이 발견이 됐는데 이런 지층이 발견이 되면 역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원래 여기가 아래쪽인데 아래쪽이 위에 있고 벌어진 위쪽이 아래에 있으니까 위쪽이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쪽은 위에 있고 위쪽이 아래에 있으니까 역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쪽만 쩍쩍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논바닥에다가 다시 물을 채우면 얘네들이 흐물흐물하면서 다시 붙어요. 그치? 그래서 겨울철에 손 틀 때 트지 말라고 뭐 하냐면 수분, 그래서 손크림 바르는 거야. 촉촉해지라고. 그죠?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진 이유는 물이 사라져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평균 체내 수분량이 한 70% 된다고 그러잖아. 아이들은 한 80% 된대요. 어른들은 한 60% 정도 되고. 그래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물을 많이 드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건열 같은 경우는 건조했던 적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건열이 형성된다. 그래서 환경과 역전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왜 이 저미층리가 저런 환경이 아니고 다른 환경에서도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미층리라고는 하지 않고요. 점이적 현상을 보고 물이 이 지역이 과거에 융기했거나 침강했던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설명드릴게요. 실치하기. 네. 녹음 많이 남았어. 20분.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저미층리랑 구조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저미층리는 동시에 만들어진 한 개의 층리라면 지금 설명드리는 건 한 개의 층리는 아니에요. 자, 바닷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강물이 흘러서 육상퇴적물이 바닷까지 옵니다. 강물에는 육상퇴적물이 올 때 입자 크기가 좀 다양하게 오겠지. 바닷물이 강물에 합쳐지는 그 순간 입자가 큰 애들은 무거우니까 여기까지만 가고요. 입자가 작은 애들은 좀 더 멀리까지 바닷물에 휩쓸려 내려가고요. 입자가 더 작은 아이들은 더 멀리까지 가고요. 입자가 더 작은 아이들은 더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육상퇴적물들이 쌓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해수면이 낮아졌어. 어찌어찌해서. 해수면이 낮아지면은 이 지역은 뭐 한 거라고? 융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수면에 상승이 생기면
여기는 침강 지역이고 해수면에 하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여기는 융기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낮아졌다? 근데 이제 강물이 똑같이 이리 왔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쌓이지. 쌓이고 입자가 작은 아이들이 쌓이고 또 해수면이 낮아졌다? 또 강물이 흘러서 입자가 좀 큰 애들은 해안가 근처에 무거워서 멀리 못 가고 쌓이고, 입자가 좀 더 작은 애들은 좀 더 멀리 가서 쌓이고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쌤이 지금 경사를 좀 크게 그렸잖아. 내 경사 이렇게 안 커. 1, 2도밖에 안 돼. 요거를 이렇게 세워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기 발견이 된 거야. 지층. 여기 지층은 아래쪽에 입자 작은 거 있고 좀 더 입자가 큰 애가 위에 있고 입자가 더 큰 애들이 위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거겠지. 이렇게. 이런 지층이 발견했겠지? 여기 지층이 따오면 여기 역점이네. 지층이 역전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왜냐면 퇴적 시기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퇴적 구조를 볼 때요, 같은 시기에 퇴적된 퇴적물이냐 아니냐는 과학자들이 다 분석을 하겠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경우는 해수면이 낮아지는, 다시 말해서 지층이 융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층리들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침강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바닷물이 됐어. 그러면 강물이 흘러서 입자 큰 애들이 여기 이렇게 쌓여 있고, 갈수록 입자가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됐대. 근데 이번에 해수면이 상승했어. 짠. 여기에 입자가 큰 애가 쌓여.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입자가 작은 애들이 쌓여. 그러다가 더 작은 애들이 쌓여. 이렇게 되겠지? 해수면이 또 상승했네. 짠. 그러니 큰 애들이 쌓여. 좀 작은 애들이 쌓여. 더 작은 애들이 쌓여. 짠. 나중에 이 지층이 발견이 되면 여기 지층은 아래쪽에 입자가 크고 위쪽에 입자가 좀 더 작고, 올라갈수록 입자가 더 작은 지층이 이렇게 발견되겠지? 저위층이랑 똑같지? 근데 여기는 얘네와 얘네가 퇴적 시기가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육상 퇴적물이 바다 쪽으로 유입되면서 퇴적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점이적 층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이적이라는 말 자체가 점차 입자의 크기가 달라짐이라는 한자어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지층들은 이렇게 해안가 근처에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으로 형성될 수 있는 퇴적 구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나요? 점이층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이층리는 동시에 퇴적되는 형태예요. 근데 얘네들은 상당 시간, 왜냐면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알겠죠? 몇 천 년, 몇만 년 걸려요. 얘네들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생긴 건 얼추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얘네들은 거의 동시대에 이 퇴적물들이 쌓였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얘네가 얘보다 조금 먼저 쌓였지. 그러니까 바닥에 있겠지. 근데 생성 시기는 비슷해. 몇만 년씩 차이 나진 않아. 아무리 깊은 바다라고 해도 입자가 몇만 년 걸려서 바닥에 떨어지진 않아요. 알겠죠? 근데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은 몇 천만 년 걸리기도 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미층리는 아닌데 저미층리랑 구조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형태의 지질 구조나 퇴적 구조를 보일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